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 셰프.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 좋은 레시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제가 강력 매도를 외쳤었죠. 결국은 장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로 들어갔든 장막판까지 들고 왔을 때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다우 산업지수가 1.89%, 나스닥이 2.06%, S&P가 2.05%. 나스닥하고 S&P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죠. 다우가 약간 덜 떨어졌네요. 자, 어제 가장 그 하락이 좀 유력했던 거는 S&P하고 다우 지수가 조금 하락이 크게 더 유력하다라고 했었고, 나스닥은 그 언택트 기업하고 코로나19에 영향이 별로 없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 하락폭이 좀 덜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똑같이 급락했습니다. 자, 어제 아무튼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늘 그 시장 상황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 마감 시황을 먼저 살펴보면 봉쇄를 풀면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가 있으면서 S&P가 2% 하락 마감했다라는 헤드라인이죠. 자, 파우치, TV에서 많이 보셨죠? 미국의 코로나19 테스크포스, 예. 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이름 엄청나게 깁니다. 자, 약자로 NIAID, 예. 아무튼, 이 파우치 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상원 하상 청문회네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봉쇄를 풀 경우에 더 많은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 상원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지금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 또 중간에 어제 9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0.8%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는데 12년 내에 최대 급락세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항공, 숙박, 항공은 당연히 지금 국제 간의 그 교류가 거의 끊기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거의 망해갈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 있는 많은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내다 팔거나, 임대한 비행기를 다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생기고 있고, 거의, 수익의 한 90% 가까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지만 어제 실제로 9시 반에 발표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에 의한 그 시장 상승 탄력이 아직도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막판에 어제 새벽 4시부터 떨어졌습니다. 미국장이 새벽 5시에 끝납니다. 본장이. 그러니까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급락세를 보였죠. 자, 트럼프가 거기다 불을 또 지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기금을 중국의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투자를 안 하는 건 좋은데, 감정 싸움으로 불거질 수가 있죠.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제2차 팬데믹, 이런 우려, 그리고 성급히 경제 활동을 재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확산될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히려 어제 별다른 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했을 가능성이 좀 큰데 그저께 사우디에 이어 가지고 어제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쿠웨이트가 생산을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지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발표될 지표는 영국이나 독일, 유럽권에서 지금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산업 생산이라든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나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 9.3%, 와, 치명적이죠. 제조업 생산도 10.4% 떨어진 걸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당연히. 자, 2분기에 특히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 경제 활동 자체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미국의 지표가 중요한데, 미국의 그 모기지 은행협회 모기지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 뭐 금리에 대한 거는 FOMC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이거 은행협회에서 발표하는 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향후 금리 정책이 금리 인하 쪽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를 약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예,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도 어제 그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지수만큼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그 발표할 때의 현상처럼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9시 반에 미국의 지표가 나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때 매도로 진입했다가는 왜 이러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표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지표는 9시 30분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요거 하나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어제 그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분봉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일봉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3일 정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어제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면서 음봉의 길이가 조금 길게 나왔죠. 자, 현재 어제 그 깊은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로 인해 가지고 약간 오전장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분봉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어제의 흐름, 사실 그 미국장 개장 전까지 그렇게 빠지질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미국 뉴욕 시장이 개장하고 난 다음부터 10시 30분부터 급속도로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입니다. 9시 30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었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그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표를 예상하고 거래를 했다가는 짧은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약간 거시적인 안목을 좀 가지고 예, 조금 긴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자, 어느 정도 추세가 하락적으로 잡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보통 뭐 그 해외 선물은 길게 들고 가지는 않죠. 오버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니까. 아무튼 어제 긴 흐름으로 매도를 쭉 갖고 갔다라고 하면 장마판까지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S&P 흐름, 일본 가지고 일단 그 하락 흐름 살펴봤고요. 나스닥도 S&P하고 똑같이 2.05%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그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이 없는 언택트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들은 산업주들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뭐랄까 이 불안감 조성 이것 때문에 같이 급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우 지수도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일봉 훨씬 더 그 일봉의 그래프가 조금 더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쭉 내려가고 있죠. 각도가.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 이제 겨우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고점 이어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그 낙폭의 차이는 많이 난다. S&P는
살짝 예, 전고점을 못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락 각도는 다우지수가 가장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예, S&P, 그 다음 나스닥이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미국의 3대 지수 살펴봤고요. 항생지수 오늘 장 개장하고 갭 하락하면서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크게 떨어졌죠. 한 300포인트 가까이 종가에서부터 쭉 떨어졌다가 반등이 또 곧바로 이렇게 크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항생도 역시 일봉의 흐름을 보면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제 긴 하락 흐름이 이어가지고 오늘도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본 니케이 시장 어제 그 미국 시장 따라가지고 같이 야간에 니케이 선물이 떨어졌는데 오늘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다. 자, 일본도 그 코로나19가 아직은 뭐 안정돼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식 시장의 그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원인은 미국의 그 부양책에 있다. 돈을 너무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망자, 코로나19에 대한 사망자 숫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그러려니 하고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해온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그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미국의 3대 지수나 니케이, 홍콩 항생 지수 모두 고점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디가 고점인지를 잘 찾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리딩을 하면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제가 딱 집어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렴풋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뭐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S&P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분봉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S&P 2880포인트 까지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2800 예, 한 7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 인근에서, 그 부근에서 S&P 지수를 보면서, S&P가 그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 다른 지수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지점에서 매도 관점을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략적으로 일단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의 방향은 고점 매도 관점으로 다시,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시장 후반부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 요거는 뭐, 예, 최근 며칠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골드는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예, 결국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상승의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일봉에서 그 몸통의 그 길이가 조금 납작하게 움직였는데 자 다시 한번 분봉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미국장 개장 이후에 12시 이후부터 다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 가지고 상승폭을 키우다가 다시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그 골드의 움직임은 삼각형 꼭지점을 향해 가지고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긴 호흡으로 조금 긴 전망으로 본다라고 하면 골드의 흐름은 다시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그 TV를 보다 보니까 신세계 홈쇼핑에서 골드바를 팔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오히려 골드의 고점의 징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예, 골드의 가격 자체가 그렇게 급등하는 양상은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러다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별로 없으면 하단이 깨지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은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드가 강보합 정도에서 약간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급등하기는 조금 어렵다. 물론 어제도 그 분봉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새벽 4시에 장막판에 떨어졌죠. 근데 그 상관관계를 보면
골드도 새벽 4시에 5시 무렵까지 떨어졌어요. 5시 다가가면서 다시 반등이 일부 나왔지만, 주가 지수가 급락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골드가 안전자산으로서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결국, 예, 골드 오늘 강보합선에서 상승 흐름이 일부 좀 더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자, 오일은 그저께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반등 기미가 있었는데 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쿠웨이트가 우리도 감산할게요 하고 얘기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높여갔습니다. 자, 그동안에 그 골드가 많이 움직일 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 등락폭이 요때가 이제 사우디가 발표할 때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바로 급락을 해버렸죠. 사우디가 추가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상승으로 마무리되고 자, 다시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루 종일 못 올라가다가 자, 이 부분 자, 뉴스로 인해 가지고 또 올라간 거예요. 자, 쿠웨이트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도 감산할게요 했는데 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우디가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의 고점 근처까지도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력한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자, 뉴스에 의해 가지고 이틀 연속 상승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갔다. 그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 원유 수요의 급감 이것 때문에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뉴스 때문에 일단 올라갔는데 오늘도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도 감산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어제처럼 또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관점이죠, 그죠? 뉴스 나왔을 때 급등하면 이렇게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서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우디 감산 발표했을 때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처럼 돌발적인 뉴스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겠다. 자, 오늘 또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죠. 자, 아무튼 별다른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뉴스로 인한 상승은 제자리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 조금 빠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 또 시장 분석해 봤고요. 어제 이어가지고 미국의 3대 지수는 미국장 후반부에 다시 하락세로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 매도 관점을 보시고 추격해서 매도하시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납니다. 하락 중에도 반등은 나오고 상승 중에도 하락은 나오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하락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등했을 때 오히려 그때를 매도 기회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상황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